오늘도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던 겨울이었다. 부엌에서는 국이 조용히 끓었고 냄비 뚜껑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났다. 식탁 위에는 내가 고른 흰 접시가 가지런히 놓였고 수저가 닿을 때마다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민준이는 늘 다정했다. 아침이면 내 쪽을 먼저 보고 웃었고 퇴근하면 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들어왔다. 꽃에서 묻은 찬 공기가 거실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었다. 서희야, 그 사람은 안 된다.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내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고 손가락 마디가 굳었다. 그래도 나는 민준이를 선택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날 민준이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서희야,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손끝에 힘을 줘.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 날들이 쌓이던 어느 수요일 밤이었다. 민준이는 회식이 늦게 들어왔다. 거실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고 TV는 소리 없이 화면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샤워를 하고 소파에 눕더니 그대로 잠들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귤 봉지가 놓여 있었고 비닐이 살짝 바스락거렸다. 나는 담요를 찾으러 가다가 소파 팔걸이에 걸린 양복 재킷을 봤다. 옷걸이에 걸어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재킷을 들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가죽이 바닥에 닿는 묵직한 소리가 났다. 지갑이었다. 나는 지갑을 주워들었다. 가득한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흑백 사진이었다.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는 여자. 남자아이 얼굴이 민준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웃는 눈매, 작은 보조개, 입꼬리까지.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작은 글씨가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1995년 겨울. 숨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안쪽에서 쿵 하고 울렸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민준이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 결혼 전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문장.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는 데에 이유가 필요 없을 만큼 민준이는 내게 늘 따뜻했으니까. 그런데 지갑 속 사진은 그 믿음에 작은 금을 냈다. 작은 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문이 하나 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지갑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다. 소파로 돌아와 잠든 민준이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코끝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느린 파도처럼 들렸다. 왜 거짓말을 했지.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똑똑똑. 나는 눈을 감아도 사진 뒤에 글씨가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은 내 쪽으로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토스터기에서 빵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났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지글거렸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가 평소처럼 놓였다. 평소처럼 보이게 하려 애쓰는 손이 내 손인지도 헷갈렸다. 민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았다. 물컵에 물을 따를 때 물줄기가 유리컵에 닿으며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리가 내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도 맛있겠다. 고마워, 여보.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 미소가 내 얼굴에서 잠시 머물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왔다. 종이가 손가락에 달라붙는 느낌이 났다. 나는 사진을 민준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뭐였지? 민준이는 포크를 든 채 멈췄다. 포크 끝이 접시에 닿으며 딸깍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희야, 어머니 살아계셨던 거였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식탁 위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식탁 아래에서 손바닥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눌렀다. 내게 돌아가셨다고 했었지. 민준이가 낮게 말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내 속을 더 비게 만들었다.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었나? 민준이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금속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였지? 엄마가 너무 가난했어. 그 말이 식탁 위에 납작하게 엎드린 느낌이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그 단어를 삼켰다. 가난. 그 단어 하나로 어머니를 지울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나? 민준이 눈가가 젖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식탁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너희 집안이랑 너무 달랐어. 엄마를 보면 내가 실망할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민준이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더 반대하실까봐. 그래서 나한테, 아버지한테, 모두한테 거짓말을 했나? 민준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속을 더 날카롭게 했다. 지금은 당신 얼굴을 못 보겠어.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아팠다. 서희야, 제발. 나는 팔을 빼내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손잡이가 차가웠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뭘 믿고 살았던 걸까? 며칠 뒤였다. 나는 친정에 머물렀다. 내 방 창문에는 고등학생 때 붙여둔 작은 스티커가 남아 있었고 책장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이면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다. 서재 문을 노크하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었다. 왜 왔니? 민준이는. 나는 그 질문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아빠. 아버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야? 나는 사진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지갑에서 나온 낡은 사진.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는 글씨. 민준이가 했던 말. 식탁 위의 침묵. 아버지는 끝까지 듣고 있었다. 내 말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했지. 그 말이 내 어깨를 눌렀다. 가난을 숨기는 사람을 내가 믿고 살 수 있겠니? 나는 손바닥을 펴서 송금을 바라봤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민준이는 겁이 났던 것 같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겁이 나면 거짓말을 해도 되니? 나는 한참 말을 찾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나를 정말 아껴줬어. 아버지가 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어릴 때처럼 익숙한 손길이었다. 서희야, 나도 내 엄마를 만났을 때 가진 게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너희 할아버지는 반대했지. 가난한 총각이 우리 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냐고. 아버지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그때 나는 숨기지 않았다. 당당히 말했지.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게 진심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꽃 한 송이, 담요, 따뜻한 말들. 그 따뜻한 밑에 어머니를 숨기는 두려움이 있었던 셈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불 속이 차가웠다. 낡은 사진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다. 1995년 겨울. 그 겨울은 민준이에게 어떤 겨울이었을까? 그리고 그 겨울을 살아낸 사람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문장 하나를 꺼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맞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문장이 맞다면 나는 아직 늦지 않았던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거실에는 커피 향이 은근히 퍼졌고 컵받침 위로 찻잔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손끝이 자꾸 차가워져서 손바닥을 비볐다. 집사 김씨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고 향이 따뜻했다. 아가씨, 따뜻한 것 좀 드세요.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바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김씨는 내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 말이 갑자기 들려서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집안에서 나는 소리도 달랐죠. 식기세척기 물살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것들이요. 김씨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시간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때 마님이 그러셨어요. 김씨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김씨,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문장이 내 가슴에 그대로 들어왔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김씨가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사위님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부끄러움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접시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아가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같아요. 내가 먼저. 그 말이 내 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됐다. 그분 어머님께요.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손이 떨려 화면이 잠깐 흐릿해 보였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희야.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다. 어머니 주소를 말해줘. 민준이는 한참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서희야, 그건 내가 직접 뵙고 싶었어. 민준이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 사는 곳이 너무 초라해. 나는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가야 했어. 민준이는 마침내 주소를 말했다. 은평구 XX동 102호. 나는 메모장에 눌러 적었다. 글자가 뜰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눌리는 느낌이었다.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나가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넥타이 매듭이 단정했고 구두가 반짝였다. 어디 가니? 민준이 어머니 뵈러. 아버지는 잠시 내 얼굴을 봤다. 그 눈빛 안에 많은 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에서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그날 오후였다. 택시 안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창문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멀어져 갔다. 기사님이 깜빡이를 켤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골목 입구에서 택시가 멈췄다. 손님, 여기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렸다. 바람이 골목 사이로 훑고 지나갔다. 좁은 길, 오래된 담벼락, 창문에 걸린 얇은 커튼, 옥상에 널린 빨래. 멀리서 누군가 연탄을 옮기는 소리가 났다. 계단이 많았다. 내 신발 굽이 돌계단 틈에 걸려 몸이 휘청했다. 나는 중간에서 멈춰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이 차가운 돌에 닿자 온몸이 움찔했다. 이 길을 민준이는 매일 오르내렸던 걸까? 102호. 낡은 문패에 이순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글자가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읽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벨소리가 작게 울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사진 속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허리가 굽었고 손마디가 굵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입술이 말라붙는 걸 느끼며 말했다. 저는 민준이 아내 강서희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 발 물러섰다. 왜 여기까지?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나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정말 작았다. 싱크대 하나, 작은 화장실 문, 그리고 이불 하나. 바닥 장판은 들떠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전기장판이 놓여 있었다. 싱크대 아래에는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씻어 말린 페트병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여자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전 작은 흔들림 소리가 났다. 차라도 드세요. 변변한 게 없어서. 찻잔을 내밀 때 손이 떨렸다. 찻잔 속 물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물결을 만들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들어왔다. 왜 민준이에게 연락을 끊었어?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이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그 애가 행복해 보여서. 행복하다고. 어머니를 모른 척 하게 둬도 됐나? 여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눈물이 손등으로 번졌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가,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먼저 겁이 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민준이만 더 작아질까봐. 여자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자고 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손끝이 다시 저릿했다. 그때 벽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이 크게 달려 어깨가 남아 있었다. 중학생 교복 사진. 대학 합격증 앞 사진. 나는 사진 앞에 멈췄다. 사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 종이가 낡아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지갑 속 낡은 사진이 떠올랐다. 1995년 겨울. 그 겨울이 이 방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이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개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전기장판 열기가 발끝을 간지렸지만 내 손끝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봤다. 민준이의 어린 얼굴이 이 방 안에서 더 크게 보였다. 그 웃음 속에 엄마라는 글씨가 겹쳐졌다. 민준이는 여기서 컸어. 여자가 작게 끄덕였다. 그랬어요. 나는 큰 옷을 입은 민준이 사진을 가리켰다. 옷이 많이 컸어.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래 입으려고요. 돈이 없어서. 그 말이 바닥에 닿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여자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마디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런데 손바닥 안쪽 온기는 분명히 따뜻했다. 울지 마요, 며느리. 그 말에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뺨이 뜨거웠고 눈가가 젖어 있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당신 만나서 참 좋아 보였어요. 그 말이 더 아팠다. 좋아 보였다는 말 속에 자신이 빠진 자리가 느껴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했어.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들어가면 민준이만 힘들어져요. 그 말이 내 속에서 뭔가를 끊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고 발바닥이 장판에 붙는 느낌이 났다. 왜 어머니도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했어? 목소리가 커졌다.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얕은 사람처럼 보였어? 여자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민준이가 서 있었다. 숨을 헐떡였고 목도리 끝에 눈송이가 붙어 있었다. 서희야. 내 가슴이 크게 울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어머니를 숨기고 살면서 내 앞에서는 매일 웃어줬어. 민준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 웃음 뒤에서 어머니는 혼자였어. 민준이가 한 걸음 다가오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그만. 내 머릿속에 문장들이 스쳤다. 이 집에서 나는 또 혼자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더 깊게 다른 문장이 들어왔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걸 붙잡고 싶었다. 며칠 뒤였던 것 같았다. 그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는지 일주일 뒤였는지 내 기억 속에는 겨울 공기만 또렷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수도꼭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다. 어머니 손이 떨렸다. 민준이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숙였다. 내가 엄마를 숨겼어. 그 말이 뼈처럼 단단하게 들렸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수군대는 걸 내가 못 견딜 것 같았어. 그 말이 나오자 민준이 어깨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엄마를 지웠어. 지웠다는 말이 내 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괜찮다. 그 괜찮다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았어. 말이 떨렸지만 이어갔다. 나는 민준이를 가난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어. 부자여서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나는 민준이 마음을 사랑했어. 어머니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 오래된 두려움과 아주 작은 희망이 함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놀란 듯 나를 봤다. 어머니도 손을 움찔했다. 아버지가.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설득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다.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민준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거친 손과 따뜻한 손이 포개졌다. 나는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마음은 이렇게 겹쳐질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 한마디에 내 어깨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버지 서재 문 앞에서 수없이 숨을 골랐다. 서재의 향은 늘 같았고 책장 사이 먼지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달동네의 작은 방, 벽에 붙은 사진들, 어머니 손에 굳은 살, 민준이 무릎 꿇던 모습. 아버지는 오래 듣고 있었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침내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어르신을 모셔오너라. 그 말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박혔다. 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그는 한 발을 들고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현관 조명은 환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다. 며느리 나 들어가도 되겠니?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거칠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거실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았다. 고개 드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 눈물이 터졌다. 3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별채에서 살기 시작했다. 별채 창문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고 흙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텃밭을 가꿨다. 상추와 고추가 자랐고 토마토가 작게 맺혔다. 저녁이면 우리는 식탁에 함께 앉았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 조용히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그 평범함이 이전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시간이 제일 좋다. 그 말이 내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어머니 환갑 잔치를 열었다. 연회장 조명은 따뜻했고 꽃 장식 향이 퍼졌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주름 위로 환한 빛이 얹힌 얼굴이었다. 케이크 위 촛불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촛불을 끄기 전 조용히 말했다. 내 소원은 하나다. 우리 가족이 오래도록 건강했으면 좋겠다. 박수가 터졌다. 그 소리가 내 가슴속까지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히터 바람이 은근히 따뜻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다.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상자 표면이 오래되어 살짝 닳아 있었다. 열어봐라. 뚜껑을 열자 금반지가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이거는 내가 민준이 아빠한테 받은 거다. 끝까지 품고 있던 거. 어머니는 내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반지의 차가움이 잠깐 스쳤다가 내 체온을 받아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너한테 주고 싶다.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조금 타이트했지만 이상하게 딱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지갑 속 낡은 사진이 떠올랐다. 그 사진이 시작이었고 이 반지가 마침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처럼 내려앉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이 손등 위에
내 손을 살짝 얹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 금반지 하나로 이어진 가족이 됐다. 그 사이를 채운 건 결국 마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